안녕하세요. 슬램키아의 신동훈입니다. 오늘은 슬램덩크 7번째 시간으로 이용희 님이 발표를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원래 종훈 님도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다음번 발표로 주중에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네, 그럼 이용희 님 바로 발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화면도 잘 보이시죠? 네네. 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저는 이용희이고요. 오늘은 그 LIO 매핑이라고 부르는 3D 라이다를 이용한 이너셜 오도메트리 매핑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아이크라 2019년도에 홍콩과 기대 램랩 분들이 이제 발표한 논문이고요. 페이지에 뭐 코드나 또 영상 같은 것들도 올라와 있으니까 또 논문 발표 끝난 이후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이제 이그모션 에스티메이션 하는 과정에서 라이다와 IMU를 이제 같이 결합을 해가지고 그 로컬라이제이션 앤 매핑을 수행하는 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주변 환경에 대한 어떤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인데요.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벨로다인, 아래 이제 보시는 그림처럼 벨로다인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360도 필드 오브 뷰에 대해서 10Hz 정도의 속도로 이제 주변 환경에 대한 3차원 포인트 클라우드를 획득하고 있습니다.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액티브 센서이기 때문에 일루미네이션 컨디션에 강건하게 동작할 수가 있고 또 굉장히 높은 정확도와 정밀도를 가지는 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라이다를 이용해서 로컬라이제이션을 매핑을 할 때의 문제점이 라이다가 수직축으로는 이제 해상도가 조금 낮기 때문에 스파스한 포인트 클라우드를 얻어지게 되고요. 또 이 라이다가 이동체에 탑재됐을 때는 그 로봇이나 아니면 어떤 비클이 움직이는 그런 모션에 의해서 모션 디스토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뭐 좁은 복도 같은 경우에 그 라이다로 찍었을 때뭐 카메라도 유사한 문제가 있는데 이제 특징으로 검출할 수 있는 정보들이 많이 안 들어오고 많은 정보들이 이제 손실될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것처럼 결국 라이다로부터 얻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할 때 ill constraint 포즈 에스티메이션이 돼서 이제 문제를 풀기 어렵다라는 그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 이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라이다가 보통 10Hz에서 뭐 20Hz 정도까지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데이트 레이트가 상대적으로 좀 느리고 다른 센서들에 비해서 그래서 아주 빠른 움직임에는 강건하게 동작하지 못하는 또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런 라이다의 어떤 한계점, 라이다 기반의 슬램의 한계점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라이다 이너셔 로컬라이제이션의 매핑 방법을 제안하고 있고요. 그래서 3D 라이다와 IMU를 결합한 포스 에스티메이션 알고리즘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타이틀리 커플드 라고 앞에 수식어를 붙였는데 이 저자가 이제 기존 연구들과 비교를 한 걸 보면 라이다와 그다음에 IMU를 결합한 라이다 이너셔 오도메트리 매핑 분야 쪽에서는 이제 IMU와 라이다의 어떤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각각 수행한 다음에 이 결과들을 결합하는 방식의 루즐리 커플드 퓨전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루즐리 커플드 퓨전 방법 같은 경우에는 계산 비용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효과적이지만 정확도는 타이틀리 커플드 메소드에 비해서 좀 떨어진다라고 하고요. 근데 타이틀리 커플드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결국 그 로우 IMU 데이터와 그다음에 라이다의 메저먼트를 옵티미제이션 하는 과정에 다 이제 고려를 해가지고 최적화를 해서 한 번에 그 스테이트 에스티메이션이나 포스 에스티메이션을 함으로써 그 라이다 센서 또는 어떤 IMU 센서가 갖고 있는 각각의 단점을 보완하고 조금 더 정확한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소개해드리는 타이틀리 커플드 라이다 IMU 오도메트리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본 논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노테이션을 먼저 정리해 드릴 텐데요. 일단 라이다에서 얻어지는 데이터는 수입이라고 해서 S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라이다가 실제로 움직이는 이동체에서 스캔을 하면서 움직이는데 이 각각의 스캔을 이 논문에서는 C라고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한 번의 매저먼트에서 합쳐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벨로다인 16라인짜리 16채널짜리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16개의 스캔 C가 모여서 이제 하나의 수입 S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프레임 B에서 프레임 A로의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를 T라고 정의하고 있고 T 대시 같은 경우에는 IMU에 대한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에 대응되는 로테이션 매트릭스와 그다음에 트랜스레이션 벡터 트랜스레이션 벡터를 각각 R과 P로 표현하고 있고요. 로테이션 매트릭스에 대응되는 커터니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MU에서 들어오는 그 로우 엑셀러레이션 같은 경우에 A 햇으로 표현하고 있고 IMU의 앵귤러 벨로시티를 오메가 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프레임 B에서 이 라이다 데이터에 대해서 추출한 피처를 볼드 F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 스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먼저 라이다와 IMU의 로우 데이터를 스테이트 옵티미제이션 하는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그렇게 그 로컬 윈도우에서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한 결과를 글로벌 맵에다가 다시 매핑시키는 이 리파이먼트 작업 두 단계를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라이다와 IMU의 로우 데이터를 이용한 오도메트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전체적인 그 오버뷰는 위에 보이시는 그림과 같고요. 먼저 이제 입력으로서 IMU의 로우 인풋 I와 그 다음에 라이다에서 들어온 수익 J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다 같은 경우 라이다의 어떤 업데이트 레이트가 IMU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이 라이다의 SJ를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라이다의 이전 수입에서 현재 수입 사이에 IMU의 변화들을 I부터 J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이 전체의 플로우를 순서대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각각의 스텝에서의 디테일한 내용들을 소개해 드리는 방식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이제 IMU에서 들어오는 로우 데이터, 엑셀레이션과 그다음에 앵귤러 벨로시티를 이용해 가지고 그 다이나믹 모델을 통해서 스테이트 에스티메이션을 하는 과정이 먼저 이루어지고요. 이 과정에서 얻어진 포지션, 벨로시티 그리고 오리엔테이션에 해당하는 쿼터니언들을 최종 이제 옵티미제이션 하는 수식적으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라이다에서 수입이 들어오게 되면은 먼저 이 로봇의 또는 비이클의 모션에 의해서 발생하는 스케잉을 없애기 위한 이 스케잉 작업을 IMU의 어떤 그 IMU에서 연속적으로 얻어지는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통해서 이 라이다의 디스케잉 작업을 하고요. 이렇게 스케잉이 S-에 대해서 피처 익스트랙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라이다 데이터를 다 쓰는 것들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계산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피처 익스트랙션을 해서 피처 F, 볼드 F를 얻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볼드 F들을 일정 로컬 윈도우되는 몇 개의 라이다 수입들에 대해서 로컬 윈도우를 만들고 그 중에서 피벗 수입이라고 불리는 중심에 있는 그 수입에 대해서 다 매핑을 해가지고 로컬 맵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로컬 맵과 각각의 수입들에 대해서 그 평면 방정식을 푸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 렐러티브 라이다 메저먼트라는 스몰 캐피탈 M을 정의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M과 그 다음에 앞서서 IMU에서 바로 그 추정했던 포지션 벨로시티 커터니언 같은 것들을 다 결합해가지고 조인트 넌리니어 옵티미제이션 문제를 풉니다. 이렇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현재 스테이트에 대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이것들을 업데이트한 다음에 이제 다음
다시 이터레이션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에 대해서 각각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요. 먼저 IMU의 스테이트를 업데이트하는 과정 같은 경우에는 IMU에서 들어오는 액셀러레이션과 가속도와 그다음에 각속도, 앵귤러 벨로시티를 가지고 이제 모션 프레딕션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스테이트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스테이트는 캐피탈 X로 정의를 하고요. 여기 IMU의 프레임 그다음에 W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IMU 프레임에서 라이다 프레임으로의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 T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제 최적화하고자 하는 스테이트를 정의하면 각각의 스테이트는 현재 이 바디 프레임의 포지션, 그 다음에 벨로시티, 커터니언, 그리고 IMU의 액셀러레이션과 자이로스코프에 대한 바이어스 텀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 IMU를 기준으로 되는 이 바디 프레임에서 라이다의 프레임으로 넘어가는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다시 그 트랜스레이션 벡터와 그 다음에 로테이션을 나타내는 쿼터니언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두 가지의 스테이트를 계속해서 이제 업데이트 하는데 그 과정에서 라이다에서 얻어진 그 메저먼트와 그 다음에 IMU에서 얻어진 메저먼트를 골고루 사용을 해가지고 조인트 논리니어 옵티미제이션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IMU를 가지고 일단 스테이트를 프레딕션 하는 다이나믹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여기서 들어오는 현재 이제 포지션이 이 바로 이전 프레임에 어떤 포지션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현재 상태에서의 속도에 대한 적분값 그리고 중력 방향에 대한 중력 가속도에 대한 이중 적분값 그리고 IMU에서 들어오는 액셀러레이션에서 바이어스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코디네이트를 맞춰줘 가지고 이거는 이제 앵귤러 벨로시티에서 들어오는 값을 적분을 해서 그 월드 프레임으로 맞춘 다음에 그것들에 대한 거리를 구하는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속도에 대해서도 이전 프레임에서의 속도에다가 중력 가속도 방향에 대한 1차 적분을 통해서 속도를 구한 것과 그 다음에 IMU에서 들어오는 액셀러레이션에 대해서 속도를 구한 것들을 누적한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쿼터니언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전에 들어오는 쿼터니언 값들을 계속해서 곱해 줌으로써 현재 쿼터니언을 이제 업데이트하는 방식을 통해서 스테이트 프레딕션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뭐 다른 자료이긴 한데 IMU 데이터에서 이제 앵귤러 벨로시티와 액셀러레이션이 들어왔을 때 이것들이 그 다이나믹 모델을 통해서 어떻게 최종적인 포지션으로 업데이트 되는지를 나타내는 거고요. 앵귤러 벨로시티를 한번 적분하게 되면 결국은 각각 세 축에 대한 오일러 앵글, 회전각에 대한 값이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액셀러레이션을 IMU의 그 로컬 접촉에서의 액셀러레이션을 이제 한 번 적분하게 되면 속도가 되고 두 번 적분하게 되면 이제 위치값, 그러니까 이동한 벡터가 되는데 이 과정에서 중력 가속도에 의한 영향을 없애주고 그 다음에 그 첫 번째 접촉에 대한 월드 프레임으로 맞춰주는 과정을 이 오일러 앵글을 통해서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얻어진 이 변화된 그 속도, 위치, 그 다음에 속도, 그 다음에 오리엔테이션에 대해서 프리 인테그레이션 해가지고 옵티미제이션 하는 프로세스로 넘기게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계산된 값들을 하나의 어떤 벡터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넘긴다라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이 IMU에 대한 그 에러 코베리언스 같은 경우에는 이 서플리먼터리 매터리얼에 어떻게 정의했는지 잘 나와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아주 빠른 속도로 IMU가 업데이트 되면서 그 IMU의 각각의 그 들어오는 데이터 사이, 업데이트되는 데이터 사이에 그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들이 이제 추정이 되는데 이렇게 추정된 값들을 가지고 라이다의 수입에 대해서 디스킹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3D 라이다가 움직이면서 결국 이제 수입 S를 얻게 되는데 이게 모션 디스토션에 영향을 받고 이것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오도메트리를 구하는데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 논문에서는 보상하기 위해서 IMU에서 얻어진 이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를 가지고 이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에 대한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통해서 그 모션에 의해서 라이다 수입이 디스토션 된 것들을 S 대시라는 디스크드 수입으로 이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각각의 타임스탬프에 맞춰서 IMU에서 추정한 값들을 리니어 모션 모델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곱해줌으로써 이제 라이다에서 들어온 수입이 모션 디스토션에 대해서 고정이 된 값을 기본적인 입력으로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얻어진 라이다 수입 S-에 대해서 피처 익스트랙션을 하는데요. 이 피처 익스트랙션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산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로암에서 사용하는 플래너 피처와 그다음에 엣지 피처를 실제로 추출을 하는데 논문 후반부에는 계속 이 플래너 피처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래너 피처를 뽑아서 로암의 플래너 피처를 이용해가지고 피처 익스트랙션을 해서 볼드 F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각각의 라이다 수입에 대해서 피처 익스트랙션을 하는데 이것들은 이제 하나의 로컬 윈도우, 그러니까 일정한 개수의 수입에 대해서 그때 들어오는 모든 수입들을 다 하나의 코디네이트로 매핑을 시켜가지고 그 로컬 윈도우 내에서의 로컬 맵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제 로컬 맵을 만드는 이유는 앞에서 이제 프리 인테그레이션 된 IMU 값과 그 다음에 라이다에서 얻어진 값을 이제 가공한 값을 이용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스테이트 에스티메이션을 하는 옵티미제이션 문제를 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단순히 이제 이 싱글 수입들만 가지고는 매칭을 시키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한 로컬 윈도우를 설정하고 그 안에 있는 라이다 수입들, 그러니까 여러 프레임, 여러 수입에 해당하는 라이다들을 하나의 피벗 수입에다가 매핑을 시켜가지고 로컬 맵을 만들고 그 맵을 기준으로 다시 라이다들의 자세를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컬 맵은 어떻게 만드냐면요. 이 삼각형이 결국은 하나의 라이다 수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O부터 I까지 N개의 디스크리트 타임스탬프에서 들어오는 N개의 라이다 수입에 대해서 이 중에 중앙에 있는 라이다 수입, 그러니까 포인트 클라우드를 이 코디네이트를 피벗 라이다 수입이라고 하고 나머지들을 다 이 피벗 프레임으로 다 넘기는 게 아니고 좀 전에 피처 익스트랙션 단계에서 뽑았던 플래너 피처와 엣지 피처들을 이 피벗 라이다 수입으로 넘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로컬 맵을 M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일정한 개수 연속되는 라이다 수입 N개의 라이다 수입에 대해서 중앙에 있는 피벗 라이다 수입을 정하고 이 라이다 수입으로의 현재 추정되어 있는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를 가지고 나머지 라이다 수입들을 다 매핑시켜서 머지한 게 로컬 맵 캐피탈 M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슈도 코드로 보면 결국은 각각의 수입에서 그러니까 프레임 바이 프레임으로 들어오는 라이다 피처에 대해서 피처 포인트 클라우드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것들에 대한 연속되는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도 있을 때 결국은 이 피벗이 되는 피벗 수입으로 나머지 라이다 수입들을 다 라이다 수입들에서 추출된 피처들을 다 매핑시킴으로써 최종적으로 하나의 로컬 맵 M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로컬 맵 캐피탈 M에다가 원래 조금 전에 N개의 로컬 윈도우에서 각각의 라이다 수입에서 얻어진 피처들을 다시 이제 매핑을 시키는데요. 네. 그래서 이때는 조금 전에는 O부터 I까지 시켰는데 이번에는 이제 피벗이 되는, 그러니까 중앙값이 되는 피벗 수입 이후의 값들에 대해서만
이 로컬 맵으로 매핑을 시켜가지고 렐러티브 라이다 메저먼트라는 어떤 피처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 피벗 이후에 있는 라이다 수입들에 대해서 그 피처 포인트들을 일단은 로컬 맵으로 매핑을 시킨 다음에 그 로컬 맵에서 이 피처 포인트에 대응되는 K-니어리스트 포인트들을 뽑고요. 그 포인트들에 대해서 지금 뽑은 포인트들이 이제 플래너 피처들이기 때문에 이 평면 방정식을 만족하는 노멀과 디스턴스 값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라이다 수입의 포인트 클라우드에 대해서 이것들이 로컬 맵으로 그 트랜스포메이션 된 다음에 거기에서 K게이 이웃에 대해서 구해진 평면의 노멀과 그 평면까지의 거리 D를 가지고 M이라는 렐러티브 라이다 메저먼트를 만들게 되고요. 네, 이것들을 사용해서 이제 최적화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보시면 아까는 이제 로컬 맵을 만들 때는 O부터 J까지를 다 사용을 하고, 그러니까 연속되는 윈도우 내에서 O부터 J까지를 다 사용하고 그 중앙에 있는 피벗 수입이 되는 P를 기준으로 다 매핑을 시켜서 이제 로컬 맵 M을 만들었고, M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 렐러티브 라이다 메저먼트를 만들 때는 피벗 수입 다음 그 프레임부터 P 플러스 1부터 끝까지, 로컬 윈도우 끝까지에 대해서 이 각각의 라이다 피처 포인트들을 로컬 맵으로 매핑 시킨 다음에 이 라이다 포인트와 가장 인접하는 K의 이웃에 대해서 평면 방정식을 만족하는 노멀 벡터와 디스턴스를 가지고 M이라는 렐러티브 라이다 메저먼트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제 조인트 론리니어 옵티미제이션에서는 아까 IMU를 통해서 얻었던 포지션 벨로시티 그다음에 커터니언의 변화와 조금 전에 정의한 이 렐러티브 라이다 메저먼트 이 값을 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스테이트와 포즈를 에스티메이션하는 옵티미제이션을 풀게 되는데요. 네. 이 과정에서 라이다 수입에서 얻어진 것 같은 경우에는 이 밑에 보이시는 이 수식과 같은 레지듀어를 정의하는데 결국 이건 뭐냐면 그 이전의 스테이트, 그러니까 현재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스테이트를 기준으로 이거는 이제 이 스테이트를 기준으로 그 각각의 포인트들을 로테이션과 그 다음에 트랜스레이션 시켜가지고 로컬 맵으로 매핑 시켰을 때 조금 전에 그 로컬 맵으로 했을 때 구한 그 노멀과 디스턴스에 대해서 에러가 얼마나 있는지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 로컬 윈도우에서 라이다 수입들만 가지고선 그 로컬 맵으로 그 매핑을 시켰을 때 구한 그 RT와 그러니까 평면에 대한 방정식과 그 다음에 바로 이전 스테이트에서 추정되어 있는 그 스테이트 값을 가지고 이 X 값을 매핑 시켰을 때 둘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매칭시킴으로써 결국은 그 둘의 차이가 이제 줄어드는 방향으로 네, 최적화가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 픽스드 레그 스무더라고 해가지고 마지널리제이션을 수행하게 되는데 지금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것도 지금 서플리먼터리 페이퍼에 나오긴 하는데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 라이다 수입 그러니까 스테이트를 지금 로컬 윈도우 내에서 n개의 스테이트를 취하는데 이 스테이트들 중에서 어떤 것들은 그 변화가 작은 게 있을 거고 어떤 것들은 이 스테이트가 그 각각의 프레임 바이 프레임 간의 변화가 큰 게 있을 텐데 이 프레임 바이 프레임 간의 변화가 큰 것들은 제외하고 변화가 적은 것들만 해가지고 옵티미제이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텀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최적화를 푸는 그 수식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마지널리제이션,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로컬 윈도우 내에서 최적화하는 스테이터들에 대해서 변화가 큰 애들은 제외하고 변화가 작은 스테이트들만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에러텀 하나와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라이다 수입들을 연속해가지고 그 로컬 맵에 대해서 평면 방정식을 구한 값과 그 다음에 최근에 업데이트된 스테이트를 가지고 이것들을 구한 값 사이에 에러를 최소화하는 방식 그리고
아까 프리 인테그레이트된 라이다 값을 이용해가지고 스테이트를 구한 값과 그 다음에 현재 업데이트된 스테이트 간의 에러를 최소화하는 방식, 이 세 가지 텀을 조합을 해가지고 이것들에 대한 가우스 뉴턴 알고리즘을 통해서 논리니어 리스트 스퀘어를 풀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이 스테이트 X를 업데이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스테이트를 계속 반복적으로 로컬 윈도우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하는 과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로컬 윈도우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정의한 n개의 데이터, 그러니까 n개의 라이다 데이터 또 그 안에 들어온 IMU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이 스테이트 에스티메이션이 잘 되는데 반해서 이것들이 이제 글로벌 맵과 잘 매칭되는지는 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relatitive 라이다 메저먼트에 대해서 레지디어를 정의했던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글로벌 맵에 대해서 이 글로벌 맵에 매핑했을 때 이 relatitive 라이다 메저먼트들이 똑같이 잘 평면의 방정식을 갖는지 이런 것들을 레지디어로 해서 글로벌 리파이먼트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제 로테이셔널 에러가 쌓이고 또 이제 텀이 길었을 때 이거의 어떤 그래비티 방향으로의 어떤 드리프트 에러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쌓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글로벌 맵으로의 매핑을 시켜주는 리파이먼트 과정이 필요하고 지금 그것들을 수행하는 것들이 이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오리엔테이션을 추정할 때 글로벌 맵으로의 오리엔테이션을 추정할 때 그래비티 방향으로는 언설턴티가 높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제코비안 매트릭스를 수정을 해가지고 지 엑시스 쪽에 대한 것들을 수정을 해서 코스트 펑션을 다시 설계한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업데이트를 해서 포지션과 그 다음에 커터니언을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수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라이다 IMU를 통해서 라이다 IMU 오도메트리를 수행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다시 글로벌 맵에다가 매핑 시킴으로써 자세를 이제 스테이트를 리파이먼트 하는 것들을 쭉 설명을 드렸고요. 실제로 이제 실험 결과들을 보여드리면 먼저 정량적인 평가를 위해서 핸드헬드 시스템을 만들었고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VLP16 라이다에다가 엑스센스 IMU를 부착을 했고 이제 카메라는 실제로 데이터로는 사용하지 않고 가시아를 위해서만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이제 여기다가 리플렉티브 마커랑 모션 캡처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를 얻었고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10Hz로 업데이트가 되고 IMU 같은 경우에는 400Hz로 업데이트를 해서 데이터를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로아미랑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라이다 IMU 오도메트리 아까 보여드렸던 오버뷰에서 보여드렸던 그 다이어그램만 수행한 것과 그 다음에 글로벌 맵으로의 리파이먼트를 한 번 더한 결과들을 비교했는데 지금 볼드로 표시되어 있는 게 에러가 가장 작은 상위 2개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제안한 라이다 IMU 오도메트리가 굉장히 빠른 그런 움직임에서 로암에 비해서 트랜스레이션이나 로테이션에 대한 에러가 훨씬 적고 그 다음에 매핑까지 수행하게 되면은 슬로우 모션에서도 전반적으로 잘 동작한다라는 실험 결과를 보이고 있고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오랫동안 오도메트리를 수행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드리프트 에러에 대한 테스트도 보시면 이제 로암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포즈나 조금 이제 빠르게 움직이게 되면은 포즈 에스티메이션 자체가 이제 잘 안 되는 문제가 있고 EMU를 유주얼리 커플드로 써도 해결하기 좀 어려웠는데 라이다 여기서 제안하는 방법을 이용하면은 포즈 에스티메이션과 그 다음에 루테인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잘 추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드리프트 에러가 좀 있어서 그라운드 트루스인 검은색 선과 그 다음에 에스티메이션 된 트래젝토리인 빨간색 선이 지금 잘 매칭이 안 되는데 글로벌 매핑에 의한 리파이먼트까지 하면 이렇게 그라운드 트루스에 잘 맞는 오도메트리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데모를 보면 실험에서도
라이다 IMU를 이제 결합한 것의 장점을 보이기 위해서 아주 천천히 하는 실험도 하고 있고, 굉장히 빠른 움직임으로 움직이는 그런 실험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핸드헬드 센서, 아까 구성한 그림의 핸드헬드 센서를 가지고 인도어를 움직이면서 이제 매핑을 하는 과정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 층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계단에 오르내리면서 그 중력 방향으로 발생할 수 있는 드리프트 오차에 대해서도 자기들의 방법을 이용하면 굉장히 정확하게 매핑이 잘 된다라는 이런 실험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또 이번에는 이제 골프 카트에다가 IMU와 라이다를 이제 장착을 하고, 회전이 두개 다르게 되어 있어가지고 둘 사이에 매뉴얼 캘리브레이션을 먼저 수행해준 다음에 그것들을 기반으로 아까 설명드렸던 스테이트 에스티메이션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도 이제 어느 지점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과정을 오차 없이 굉장히 잘 수행한다라는 실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빠른 모션에서도 자기들이 제안한 그 LIO 매핑 방법이 잘 되고, 또 천천히 움직일 때도 이런 것들을 잘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실험 중간중간에 속도를 좀 조절하면서 움직이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그 여기 진용님의 페이퍼인 어반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실험을 하시는 경우가 네, 지금 실험 환경 같은 경우에는 다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도메트리와 맵핑은 멀티스레드로 구현이 돼 있고, 지금 수행되는 시간이 보면은 5프레임, 5fps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스캐닝을 하는 것들도 인도어랑 아웃도어랑 0.2초, 0.3초 이 정도로 해서 실제로 자기들이 이제 스캐닝하는 인터벌 이내에는 오도메트리나 맵핑이 다 수행이 되기 때문에 실시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발표 그 라이다와 IMU 퓨전을 위한 타이틀리 커플드 메소드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 라이다 로우 데이터와 그 다음에 IMU 로우 데이터를 결합해서 스테이트를 예측하는 스테이트 옵티미제이션을 풀었고, 그 다음에 글로벌 맵에 대한 다시 한번 최적화를 해가지고 글로벌 맵에 대한 그 로테이셔널 컨스트레인을 가지고 최적화를 해서 리파이먼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라이다만 가지고 그 오도메트리앤 매핑, 로컬라이제이션의 매핑을 했을 때 아주나 라이다가 잘 좋은 데이터들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IMU를 이용해서 오도메트리, 로컬라이제이션 앤 매핑을 잘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논문에서 주장하고 있는 컨트리뷰션 같은 경우에는 라이다와 IMU를 결합해서 스테이트 에스티메이션을 하는 방법론을 제안을 했고, 그 다음에 로테이셔널 컨스트레인을 가지고 하는 글로벌 리파이먼트를 통해 가지고 오랜 시간 오도메트리를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드리프트 에러나 그래비티 방향으로의 에러들을 최소화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로 오픈소스, 저는 코드를 아직 보진 못했는데 코드도 공개가 돼 있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저 질문 좀 하겠습니다. 네, 그, 그 라이다 데이터를 디스잉하는 쪽 파트랑 네, 그 로컬 매핑, 로컬 맵 만드는 쪽 파트에서 네, 그러니까 그때 모션은 IMU 프린티그레이션 한 모션 가지고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맞습니다. 논문에서 나왔을 때는 그 IMU에서 들어오는 거를 가지고 디스킹을 수행하고 그다음에 로컬 맵으로 매핑할 때도 로, 그 디스킹을 할 때는 IMU에서 들어오는 그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를 하고요. 네네. 제가 자료에는 안 넣었는데 그 로컬 맵으로 매핑을 할 때는 이 초기 이니셜라이제이션을 로암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저자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피처 베이스로 렐러티브 모션을 찾긴 찾는 거죠? 네네. 아, 찾고 네네. 그 내용이 없어가지고. 네. IMU만 가지고 되나 신기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 뭐 컨클루전 부분에 저자가 뭐 얘기하고 있는 것들도 이제 리미테이션 중에 하나가 그 라이다의 호재에 대한 이니셜라이제이션이 필요하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은 현재는 로암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것들을 다시 이제 최적화를 해가지고 개선된 성능을 보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제가 질문이 있는데요. 그 디스큐잉 하는 부분에서는 그거 일반적으로 로함이나 아니면은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던 로함 리복스에서 하는 그런 인터폴레이션, 리니어 인터폴레이션 하는 부분이랑 유사한 건가요? 그 회전에 대해서 어, 중간 값을 알아내는. 여기서도 네. 네네. 여기서 뭐 지금 동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냥 단순 리니어 인터폴레이션 또 스페이컬 리니어 인터폴레이션 뭐 그런 자세한 설명까지 나오진 않았는데요. 그 IMU에서 이제 추정된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를 가지고 그 트랜스포 매트릭스를 리니어 인터폴레이션 해가지고 디스큐잉을 수행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지난주에 설명해 주셨던 그냥 리니어 모션이나 또는 스페이컬 리니어 모션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해서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풀라나 만들고 디스턴스 찾는 부분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은 좀 잘 이해 못 해가지고 그러는데, 그 로컬 맵을 만드는 거는 그 추정된 그러니까 라이다 스캔 사이사이, 그러니까 수입 사이사이의 포즈는 알고 있고, 그걸 가지고서 뭐 O부터 J까지를 쌓아서 로컬 맵을 만든 거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포인트 클라우드를 쌓은 로컬 맵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네. 처음에 피처를 쌓는 거 그랬나요? 네, 피처를 쌓은 로컬 그러니까 맵입니다. 플라나 피처를 쌓은 로컬 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M을 네. 정의할 때는 그 중간 거 다음 네. 거부터 J까지라고 했잖아요. 네. 그거는 무슨 말이에요? 정확히 잘 이해 못해가지고. 아, 네. 여기서 제가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네네. 설명드리면, 로컬 맵을 만드는 과정은 이제 진용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n 서브 n 개의 그 디스크리트 타임 스탬프를 써가지고, 그러니까 라이더 수입이 결국은 이만큼 개수가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그 아까 이제 이니셜라이즈된 포즈를 기반으로 그 피벗 수입이 되는 기준 하나의 그 코디네이트로 나머지를 다 피처들을 매핑시켜서 결국은 이 캐피탈 M이 나오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릴러티브 라이다 메저먼트를 만들 때는 결국은 그 아까 여기서 이 P 플러스 1부터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에 있는 각각의 그 원래 피처 포인트들을 이제 다시 이 그림을 보여드려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아까 그 이니셜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를 가지고 다 여러 수입들에 대해서 이제 로컬 맵을 만든 다음에 이 로컬 맵은 그러면은 더 덴스해져 있는 맵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것과 그다음에 아까 피벗 프라임 이후에 있는 각각의 하나하나들과 이 M과를 비교를 한
디스턴스와 노멀을 추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 플러스 1부터 J까지를 다 합쳐서 하나로 매핑시키는 게 아니고 P 플러스 1 수입을 이 로컬 맵으로 매핑시킨 다음에 거기에서 K 니어리스트 포인트들을 뽑고 걔네들에서 평균식을 풀어주고 노멀과 디스턴스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을 수행해가지고 각각이 다 이 m이라는 값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P 플러스를 한다고. 를 하게 되는데 그 아, 과정에서 그 레이어를 정의하기 위해서 덴스하게 만드는 맵에 대해서 결국은 각각을 실제로 원래 만약에 이제 이게 각각의 이니셜 트랜스포메이션이 다 맞으면 정확하게 이제 같은 평면에 있는 것들은 평면에 있는 것들로 완벽하게 이제 디스턴스가 제로가 되고 노멀이 같아야 될 텐데 이제 그렇지가 않으면 아마 이 M에서 어떤 디스턴스라든가 노멀이 좀 다른 그런 현상들이 발생할 거고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최적화해서 그 스테이트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여기 옵티미제이션 식에서 마지널라이제이션이 네. 아까 변화가 작은 레지듀얼만 취급해서 최적화를 수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제가 지금 그러니까 서플리먼터리 머터리얼을 보긴 봤는데 이게 100% 컨셉을 딱 수학적으로 이해한 건 아니라서 제가 읽어보고 이해한 내용으로는 그 여러 이제 스테이트들에 대해서 최적화를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이제 로컬 윈도우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네. 일정한 연속되는 프레임들에서 거기에서 들어온 값들을 다 넣은 다음에 이제 그것들을 최적화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 로컬 윈도우 안에 있는 스테이터들의 어떤 급격한 변화가 있으면 네. 이걸 최적화하는데 방해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쳐내는 그런 어떤 레지듀얼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스테이트와 스테이트 간의 그 어떤 변화가 최소화가 돼야지만 결국은 이 값이 어떻게 보면 이 n개를 뽑는데 n개의 로컬 윈도우를 뽑는데 이게 이제 변화가 작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어떤 갑작스러운 움직임이 있는 게 로컬 윈도우에 들어오게 되면 그 내에서의 어떤 스테이트 에스티메이션을 하는 것들은 에러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마지널리 잘라내는 그런 어떤 텀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혹시 네 제가 이게 좀 저도 이게 맞는지 확실하진 않는데 네네. 혹시 다른 데에서 유사한 텀이라든지 수학적인 기법을 보신 분들이 있으면은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로테이션 컨스트레인트 이쪽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refinement with rotational constraint라고 하는데 결국은 기본적으로는 아까 로컬 맵에 대해서 이제 relative lidar measurement 한 거랑 그다음에 글로벌 맵 W 월드 프레임과의 그 관계, 그러니까 라이다 프레임에서 각각의 라이다 프레임에서 월드 프레임으로의 관계를 그냥 최적화하는 수식인데요. 그러니까 글로벌 맵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이것들을 최적화하는 거는 똑같은데 여기서 이제 로테이셔널 컨스트레인이라고 하는 것들은 저자가 얘기하기를 그래비티 방향으로, 그러니까 지축으로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추정이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 글로벌 맵이랑 매칭을 할 때는 그 텀은 빼고
로우 피치 값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두 값에 대해서만 최적화를 해서 오리엔테이션을 구한다. 그래서 로테이션에다가 컨스트레인트를 주고 그 가우스 뉴턴 메소드를 푼다. 그래서 로테이셔널 컨스트레인트 리파인먼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G-axis라는 게 위아래를 말하는 거죠? 네, 그 중력 방향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왜 그게 higher uncertainty 하다는 의미가 어떤 특수한 경우인가요? 이게 뭐 테스트는 핸들드도 있고 그리고 네, 차량에 대해서도 두 개 다 한 걸로 보이는데 이거는 논문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제가 그 예전에 IMU 가지고 이제 페더스트리안 제조 튜닝 시스템 개발할 때 실제로 겪었던 문제긴 한데 IMU에서 이제 데이터를 들어올 때 네. 중력 방향에 대한 중력 가속도가 이제 같이 더해진 값이 기본적으로 들어오고 네. 그것들을 한번 제거하고 이제 IMU 자체 값을 이제 그 엑셀러레이션을 추정하는 그런 과정이 거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IMU를 가지고 어떤 오도메트리를 하거나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할 때 네. 그 지축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노이즈하고 정확도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XY축, 그러니까 지축을 어떤 중력 방향이라고 했을 때 네. XY축에 대한 회전은 상대적으로 좀 정확한데 지축에 대해서는 그 중력 가속도를 수식적으로 한번 제거하는 과정에서 좀 네. 다르고 실제로 계단을 오르내리고 하는 그런 모션에서도 네. 올라갈 때 추정되는 만큼 내려올 때 뭐 잘 안 된다거나 그 값이 좀 베리에이션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실제로 IMU가 갖고 있는 조금 위크 포인트라고 알고 있는데 아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하이어 언서턴티라고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혹시 47페이지에 네, 그 뒤에 IMU vs 스테이트하고 옵티미제이션 텀 있잖아요. 네. 요거 혹시 앞에 설명이 있었나요? 이거는 뭐. 여기에는 없었고 서플리먼터리에만 있는데요. 지금 제 거 보이시죠 화면? 네네, 보입니다. 서플리먼터리에 보면 이거는 결국 그냥 IMU 레지듀얼 같은 경우에는 IMU에서 그냥 매 순간 들어오는 그 값들을 아까 그 다이나믹 모델을 이용해서 업데이트한 거랑 그리고 최신 스테이트랑 차이를 가지고 스테이트를 그 차이를 레지듀얼로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루즈드 커플드 텀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그 IMU만 가지고 연결한 거랑 네. IMU로 계산한 그 렐러티브랑 스테이트끼리의 렐러티브도 같아야 돼. 뭐 최대한 비슷하게 돼야 된다라고 지금 컨스트레인을 주고 있는 거죠. 네, 그런 거 같아요. 그러면 그게 루즈드 커플드 텀이랑 비슷한 건가요? 그러니까 IMU 자체로 추정한 값을 넣는다라는 관점에서는 진영님이 말씀하신 거로 이해가 될 수, 그러니까 루즈드 커플드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서 이제 타이틀리 커플드로 될 수 있는 건 결국 이 라이다에서 디스팅 하거나 또 그것들을 가지고 다시 그 스테이트 에스티메이션을 하기 위해서 렐러티브 라이다 메저먼트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뭐 IMU 값이 쓰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이것과 이것을 다 최적화할 때 한 번에 고려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타이틀리 커플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른 분들 질문이 없으시면 용인님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영근님 그리고 진용님 발표를 다음 주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